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좀 관통하는 이슈들 정리 한번 해보죠. 오늘 이 시간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끌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위치에 키워드를 통해서 돌파구 함께 찾아보죠. 자, 시장이 부진한 이 가운데 탄력성,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쪽으로만 쏠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 주시해야 될까요? 어제는 곡물, 오늘은 정유, 에너지 대란 쪽에서 키워드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원자재 관련주 첫 번째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순환매 관점에서 이쪽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제 오전장에서 특히 많이 뛴 쪽이 곡물이었다면 오늘은 정유, 그중에서도 중소형사가 잘 가고 있거든요. 이 패턴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제 우선 전일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곡물 가격에 대한 곡물 관련 주들에 대한 슈팅은 상승력은 상당히 좋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장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곡물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곡물 가격은 약간 피크아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뭐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나타냈다가 지금 눌리면서 그 안에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 이전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미국에 대한 증산, 하지만 사우디에서 증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면서 감산에 대한 이슈를 슬쩍 내비친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가 다시 90불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부담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곡물 가격 상승에 기인해서 올랐던 종목을 지금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걸로. 그런데 유가, 천연가스 쪽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아리송하네요. 이슈는 남아있지만 모멘텀의 그 탄력성이 워낙 빠른 구간이라서요. 지금이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입장이실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세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특히 이제 유가에 대한 것은 네.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원자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것은 난방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시즌이 아닌 겨울 시즌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변동폭, 특히 유럽발 천연가스 가격 변동폭은 조금 더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뭐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GSE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력이 그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유통사냐 아니면은 상사주냐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더 유망하게 보세요, 위원님? 저는 상사주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더 두고 있고요. 네네.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유통주에 대해서는 실적적인 그 커버,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쌓이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상사주에 대한 포인트를 좀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 관련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안에서 가장 눈에 띄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테마도 있죠. 한마디로 피팅 업체들에 대한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팅 업체 뭐 크게 보면은 제가 꼽고 있는 피팅 업체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고 있어요. 성광밴드랑 태광 두 가지에 대한 종목 흐름을 조금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시고 눌림목 줄 때마다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리스트에 조선주도 있거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피팅 업체에 관해서 풀어가도록 하고요. 정유 섹터, 대형 섹터도 저희 점검을 짧게 해볼까 합니다. S-오일도 오늘 이슈가 있네요. 온산 공장 8개 생산 공정에 대해 사용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뭐 대응은 할 것 같지만 악재에 워낙 민감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라도 악재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 요인이 될 수도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도 받아볼게요. 이번에 나왔던 공시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은 시장
시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S-오일에 대한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동안의 유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S-오일 동반 하락을 했던 상황에서 이번 8월 초반에 대한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20-30%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점, 이 자리에서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약재를 해소를 해서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7월 대비해서 8월 달에 대한 평균 가격이 10%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8월 달에 대한 CPI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주택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주택 판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거래가 굉장히 끊기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7월 달보다 8월 CPI를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눌림 현상은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나기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원자재 관련주의 뜀박질이 강하게 나오고 이슈 안고 있기 때문에 무게 있게 첫 번째로 다뤄봤습니다. 연결고리 안고 있는 신재생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저희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재생 에너지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태양광으로 포커스를 처음에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스탄성 전력난 이슈가 됐죠.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로 태양광이 좀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유독 지금 OCI 탄력이 강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판단 내리시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네. 현재 태양광 섹터, OCI, 그리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팩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눈높이, 키 맞추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OCI가 좀 많이 못 올랐다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네. 그러면 이제 모듈이 아니라 생산 업체들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반사 수혜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네네.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와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 97% 정도를 차지하는 회사이고, OCI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중국 스촨성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OCI다라고 말씀드리고, 세컨으로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데,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발 호재에 조금 반응을 더 세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워낙 고공행진하면서 올라온 자리라서 호재를 얼마만큼 반영한 자리인지가 좀 궁금해요.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에 자동차는 흔들렸지만 이쪽은 오히려 수혜일 수 있다라는 외신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외국계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 태양광 쪽에서 지금 반영이 된 위치입니까? 아니면 이 미국발 호재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 남아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단기적인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인플레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 관련된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장성을 더 크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슈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OCI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높이를 맞추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죠. 만약에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접근을 한다면 미국 향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종목, 대장주격인 이 새 종목이 어떻게 다른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도 강합니다. 상승 백고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이 에너지대란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 열었을 때부터 조선주 안에서 피팅 업체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대형 호재가 나온 건 제가 못 찾았나 봐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독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뭔가요? 뒷배경으로 어떤 이슈를 저희 보면 맞는 건가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이제 산업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통 한 30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반응이 올해 유난히 강하고 오늘도 강할까요? 30년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한 1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30년 전에는 제가 주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 상황이고요. 저도 15년, 네. 15년 전에는 제가 주식을 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의 상황이랑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박에 대한 회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재무제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전반적으로 LNG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성장성들, 신기술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지금 현재 조선주들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조선주들에 대한 것은 수주에 대한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차이를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다트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거를 보셨을 때는 수주 잔고에 대한 표시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어요. 따라서 수주 잔고가 넉넉하게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 한마디로 탑픽적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가운데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은 빠졌는데 네. 그 이유가 노조 관련 잡음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동일한 상승폭을 보이더라도 이쪽은 아니라고 배제를 하신 걸까요? 대우조선해양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딱 두 가지 갈래로 볼 수가 있죠. 양대산맥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냐 대우조선이냐라고 봤을 때 약간의 조금의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불협화음이 조금 적은 쪽에 그 조선 쪽에 대한 사실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조금 영향들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잡음이 없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럽발 LNG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관련주 접근 포인트인가요, 위원님? 지금 현재 LNG 관련된 부분이 네.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과 상승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LNG 선박, 뭐 LNG 가스, 뭐 천연가스 등등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성장성을 좀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피팅 업체, 글로벌 피팅 업체가 한 네 개 회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성광밴드와 태광에 대한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종목 하나 더 있는데 왜 그건 얘기 안 해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 안에서는 두 회사가 넘버 원, 투를 계속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구글이나 좀 찾아서 보시면은 피팅 업체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커버리지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이제 성장 동력을 더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도 두 종목, 피팅 업체 가운데서 두 종목 주셨는데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는 쪽으로 지금 제시를 해준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두 가지 이슈가 남았는데요. 연결고리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일단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그리고 윤 대통령 쪽에서 코멘트가 나오면서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일단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이야기들 증권가에서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단 한번 뚫리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위치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 금리 관련 이벤트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더 불안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 해지 전략도 지금 오늘장부터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까요? 전일까지에 대한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전일 환율에 대한 급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에 대한 매수 강도는 장 후반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은 달러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달러화 인덱스를 대변하는 6국에 대한 그게 유로화든 엔화든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국내 증시의 국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을 피력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약세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1347원까지 갔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살짝 눌림을 받았지만 다시 소폭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엔화, 유로화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다시 한번 조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조금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출 기업에 대한 좀 추가적인 호재, 실적 호재에 대한 것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사실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는 항공주라든지 운항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실적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 수 있는 공을 저한테 딱 주시면서 멘트를 마무리해 주셨네요. 저희 마지막 이슈로는 환율에 따라서 산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이랑 항공 여러 가지 섹터를 봤을 때 좀 나뉩니다. 철강 항공은 피해를 얻는 쪽으로 그리고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자동차 쪽이 많이 꼽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저희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심리 장세인 만큼 네. 환율에 저희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수혜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약간 이제 주식 투자 아니면 그 파생 네. 투자를 하면서 롱 포지션이냐 숏 포지션이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원래 평소에 행동하던 대로 보시는 게 좋은 게 롱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환율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황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성장 동력이 환율 관련된 부분까지 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사실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성장 동력을 더욱더 누가 더 잘 피력을 하느냐 한마디로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섹터, 그 기업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별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주 정도 전부터 외인들은 8천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은 2주 전부터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은 전반적으로 외부 변수에 대한 것보다는 내부에 대한 자금 매도로 인해서 기관이 먼저 조금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이 오히려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더욱더 면밀하게 추격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받아봤고요. 일단은 자동차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걸로 그리고 네네. 마지막 이슈 저희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5개 이야기를 쭉 꾸려가 봤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만 저희 기회를 노려봐야죠. 지금 매수 구간에 있는 종목, 눈에 띄는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 있을까요? 사실은 단기간에 탄력성 좋은 종목을 여러 번 주셨어서 네. 이번에도 그런 종목 좀 기대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아이오닉 6에 대한 사전 네. 판매가 이제 단일 모델로는 사상 최대치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약 37,500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제너시스와 전기차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반드시 이 종목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대공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전에도 한번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 맞죠? 제 네네. 기억이 맞다면? 네. 그러면 지금의 제 공략 포인트는 이전과 다른지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생산량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공업에 대한 2분기 실적은 추가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조금 약화가 되면서 하반기에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대한 자동차 생산 양은 더욱더 증대를 할 수밖에 없는 증대가 가능한 그런 시점을 두고 있을 때 동사에 대한 실적 개선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사가 현금성 자산을 굉장히 많이 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7,500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감안했을 때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슈팅 포함해서 8,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7,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어떤 라인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그 밴드도 딱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대공업 오늘의 원픽으로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